조건의 협상 기술 책 핵심 내용 요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협상이란 협상한 이유, 협상을 정한 세 가지 응용, 이론, 부동산 응용, 협상 팁 1, 2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한 이유는 협상은 상대방과 나에게 각각 나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협상에 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정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는 힘, 시간, 정보입니다. 힘은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협상은 인내심 싸움입니다. 마감 시간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마감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즉 내가 그럼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정식 대결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보 수집해야 합니다. 정식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매우 용이하지만 그 후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론입니다. 협상의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쟁의 힘, 돈을 놓고 경쟁을 벌여 돈을 많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독성의 힘, 이것을 깔끔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가격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은 이거 가격 조정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위험 감수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척을 하면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옵션의 아파트를 구매할 것인데 가격 조정해주면 사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위험 감수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의 힘. 많은 사람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시키면 시킬수록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들을 꼬드기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 지식의 힘입니다. 협상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할 때 비전문가의 경우는 쉽사리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힘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각각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라 했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투자의 힘입니다. 상대 측의 에너지와 상당한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야 그 상대방이 나에게 협상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도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상 기술 생각해서 넘어오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상 처벌의 힘입니다. 보상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상대 측의 스탯을 줄여주거나 옵션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이 보상을 얻기 전까지는 언제든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인지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시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게끔 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이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면은 종종 많이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인데 딸이 잘 안 오면서 집에 그러면은 딸한테 먹을거리를 점심거리를 다 사놨다, 케이크를 사놨다, 안 오면은 마음이 내가 아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도덕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전례임, 사람들은 항상 그 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례 힘이라고 합니다. 지병의 힘, 한 번 거절했다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시도하면 안 될까요? 즉 계속 시도 안 됩니다. 태도의 힘, 사람은 자신의 문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이지만 게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끝났고요. 응용입니다. 이제 기술이죠. 피로 충족하기. 당신의 피로, 실제로 피로상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당신의 피로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어필하여 상대방의 피로상도 충족되면 안 된다고 얘기. 즉 가격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할인주. 과거에 할인을 하였다면 할인 기간이 끝났더라도 지금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있고요. 흠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자잘한 하자를 찾아내요. 그 하자를 이유로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껴 던지기. 어떤 첫 번째 품목에 대해서 계속 가격 조정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품목, 서비스 물품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세트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할인되는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취업 동적. 이건 내 조건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많이 시간을 쏟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통첩이죠. 이 조건이 하지 않겠다, 이 조건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통보하게 되면 통할 수 있습니다. 입제, 계산 직전에 서비스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도와주세요 컨셉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쏟아주어서 그 다음 전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해가 안 간다고 하거나 나에게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는 하면은 협상자는 나를 치근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하니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아까 말했지만 협상은 상대방과 나이가 서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사실 갔더라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초기 입장. 처음에는 원하는 값보다 훨씬 차이 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초기의 값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어, 생각을 그렇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제한된 권한. 만약에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나의 권한은 나의 아내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적 전술이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그냥 전화 왔네요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 양보를 약정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양보를 하더라도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인색. 양보는 최대한 하지 않고 만약 하더라도 나에게 입장에 거의 차이가 없는 아주 작은 부분만 양보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을 무시합니다. 급한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은 최대한 끌다가 절대 알려줘서 안 해야 되겠죠. 끌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그때서야 가격 인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협상 팁입니다. 비대면 전화에서 합의 협상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높고 합의 내용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합의는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는 계획하고 준비했죠. 내가 어떤 내용 물어볼고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할까, 어떤 대답을 할까. 부드럽게 끝나가는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둘이 끊어버린다. 그러면 전화 잘못 끊긴 줄 알고 다시 전화를 하겠죠. 그럼 그때 반전을 깨거나 내 생각해볼 시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는 발신자 유리하고 수신자가 되지만 발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내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전화할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기 쉽고 훨씬 짧게 끝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기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만 하는 것이 좋겠죠. 결정권자와 협상해야 한다.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안 돼요. 그럼 계속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는 바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수동적인 자기 만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부터 유동적인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사람이 보통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 관리자를 찾는 것이죠. 사람 대 사람을 협상하라.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걱정을 하게 만들거나 그 조직을 통해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나의 조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이 나오면서 때리는 느낌으로 그 사람한테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조직 대 조직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 팁은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다면 협상도 결정하지 않고 협상 속도를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예.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인상 깊은데요.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이해해야 하고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주장 이해했고 상대방이 그다음 내용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더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상대방이 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이 충족했는지 이걸 판단을 하고 이 점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설득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협상 잘하는 럭커버 책을 쭉 내용 요약해봤고요.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